슬벤 스포츠 장동입니다. 14년 전 프랑스에서는 대표팀 내분을 둘러싼 문제를 갖고 청문회를 진행했고 국가적인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4년 뒤 대한민국 대한축구협회에서 또다시 감사가 시작됩니다. 축구협회는 이것을 정치적 개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피파의 징계 사유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4년 전 프랑스에서는 과연 그게 정치적 개입으로 인정받았을까요? 그리고 프랑스는 징계를 받았을까요? 문화관광체육부가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히자 대한축구협회는 정치적 개입은 피파의 징계 사유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결정된 감사에 축구협회는 정치적 개입은 월드컵에 못 나갈 수 있는 중대 사유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그럴까요? 축구협회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문체부가 감사에 앞서 축구협회에 관한 기초조사를 시행한 결과 문제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를 했고 7월 18일부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조사에서 감사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단순한 감독 선임 과정의 절차상 문제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축구협회 운영 전반을 두고 감사가 시작이 되는 건데요. 축구협회는 이에 대해서 정치적 개입을 금지하는 피파의 규정상 위험할 수 있다라면서 반발을 했습니다. 왜 이런 반응을 보이냐면 피파에서는 국가에 대한 축구나 축구 행정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경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개입이 있을 경우 해당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기 자격을 박탈하는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월드컵 3차 예선에 진출한 대한민국이 이 징계를 받을 경우 3차 예선에서 경기를 아예 치르지 못하고 탈락하고 이 징계는 모든 대표팀, 그러니까 여자 대표팀과 각 연령별 남녀 대표팀 모두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체부는 운영상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한 조사지만 협회는 조사가 시작되자마자 정부의 개입은 정치적 개입이라는 입장으로 반발을 한 겁니다. 이 과정에서 협회는 월드컵 출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야말로 국대 팬들에게 월드컵이라는 인지를 내세움으로써 또다시 언론 대응을 아마추어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다른 나라는 없을까요? 진짜로? 있습니다. 2010년에 프랑스가 그랬습니다. 프랑스는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남아공, 멕시코, 우루과이라는 그야말로 프랑스 입장에선 꿀조에 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루과이와 비기고 남아공과 멕시코에게는 패배를 하면서 단 1승도 거두지 못하고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지난 월드컵에서 준우승까지 했던 팀이 대체 4년 동안 뭘 했길래 팀이 이렇게 됐을까요? 먼저 월드컵 전 프랑스 대표팀이 중국과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당시 중국은 최종 예선에도 진출하지 못한 팀인데 프랑스가 프리킥 한 방에 지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4분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먼저 월드컵 전 프랑스 대표팀이 중국과 친선 경기를 갔습니다. 당시 중국은 최종 예선에도 진출하지 못한 팀인데 프랑스가 프리킥 한 방에 지고 맙니다. 이 과정에서 대표팀 선수들의 4분이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당시 엔트리에 들어가 있던 요앙 구르키프 선수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아넬카, 리베리, 발부에나, 갈라스 등의 선수들과 특히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루머가 돌고 있었습니다. 이게 되게 비슷하죠, 어느 팀이랑. 문제는 당시 이 상황을 진정하고 통제해야 할 레몽 도메네크 감독은 그야말로 손을 놓고 있었고 마치 클린스만 감독 같죠. 이 상황을 말렸어야 할 당시 대표팀 주장 파트리스 에브라조차도 이 상황에 오히려 구르키프 반대편에 서서 동참할 정도로 상황이 막장이었습니다. 특히 감독인 도메네크는 사건의 중심 인물인 구르키프를 팀에 융화시키는 것이 아닌 적당히 제레미 툴랄랑이라는 친구만 붙여놓았고 구르키프 본인도 사태나 상황에 책임지는 태도를 보여주지 않았죠. 게다가 공격수 아넬카는 감독과 하극상을 벌인 끝에 2차전을 치른 후 대표팀에서 퇴출돼서 귀국을 했고 주장 에브라도 코칭 스태프와 말싸움을 벌이면서 선수단을 이끌고 훈련을 거부했습니다. 이 일로 프랑스 대표팀 단장은 사임을 했고 협회는 프랑스 대표팀 전원에게 가장 꼴등 좌석인 이코노미석에 태워 본국으로 귀국을 시켰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프랑스는 대표팀의 참패와 이를 둘러싼 뉴스를 가지고 프랑스 축구협회와 레몽 도메네크 감독 그리고 선수들을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피파가 정치계의 축구 개입에 대해서 비판을 했지만 프랑스 국민들이 내부 사정에 끼어들지 말라고 하면서 피파의 요구를 그야말로 거부했고 실제로 선수단에 대한 출정 정지 징계와 협회 관련 인물, 특히 회장의 사퇴를 이 청문회를 통해 결정하게 됐었죠. 특히 프랑스에게 축구대표팀은 다문화 국가의 화합을 상징하는 가장 큰 의미였기 때문에 분열은 프랑스라는 국가 간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과 같다고 인식한 것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피파는 강하게 비판했지만 프랑스가 정치적 이익으로 무언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닌 문제점을 뜯어내고자 하는 의도가 강했기 때문에 실제 징계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2015년에 쿠웨이트가 있습니다. 쿠웨이트는 좀 다릅니다. 지난 2015년 쿠웨이트는 대한민국과 함께 월드컵 2차 예선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당해 10월 갑자기 쿠웨이트의 피파의 자격정지 징계가 내려졌고 해당 조의 모든 국가의 쿠웨이트 상대 전적은 3대0 몰수승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쿠웨이트의 스포츠 관련 법률을 개정하면서 정부가 체육단체 행정을 개입할 수 있게 개정을 했고, 이에 대해서 피파가 10월 15일까지 개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라고 했지만 쿠웨이트가 아예 반응을 하지 않으면서 징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쿠웨이트의 징계는 처음도 아니었던 게 2007년 쿠웨이트 축구협회 회장 선거가 정부가 개입한 문제로 징계를 받을 뻔했으나 10일 만에 철회를 하면서 징계도 같이 철회되었던 적도 있는 쿠웨이트가 이번 일은 강행을 하면서까지 징계가 확정이 되었던 사건이었죠. 특히 피파의 징계는 기한을 정해놓고 자격정지를 하는 그런 유기한의 형태의 징계가 아니라 해당 상황이 원상복구되거나 혹은 해결책을 제시하며 추진한다면 자격정지가 해제되는 그런 형태의 징계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의 경우는 이게 스포츠 전반으로 해당된 탓에 IOC도 같은 징계를 내려서 2016 리우 올림픽에 쿠웨이트 소속이 아닌 중립선수, 독립선수로 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17년 쿠웨이트가 관련 법률을 다시 피파의 가이드라인에 맞게 개정을 하면서 징계 해제가 되었지만 월드컵 예선과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겸하는 아시아 실정상 실질적으로 국제 공식대회는 2019년 아시안컵까지 불참을 하게 되었고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잃어버린 팀이 되었습니다. 2023년 브라질 대표팀에도 이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2023년 12월 브라질인데요. 이미 전에 저희 영상으로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브라질 리우 법원이 브라질 축구연맹 회장인 에지나우드 로드리게스 회장과 그가 지명한 모든 관련자들을 해임하고 30근무일 이내 새 회장을 선거하라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피파는 국가기구, 즉 정부 차원의 부당 개입으로 판단해서 추가 개입을 금지하고 지속적으로 위반을 한다면 브라질 각급 대표팀과 브라질 클럽팀의 국제대회에 참가를 금지하겠다는 서한을 보냈다고 하죠. 더불어서 사건에 대한 조사를 브라질 내 정부기관이 하는 것이 아닌 남미축구연맹과 브라질 연맹 그리고 피파가 같이 조직하는 공동기구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후에 추가 뉴스가 나오지 않았고 현재 회장이 로드리게스 회장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봐서는 추가적인 개입이 일어나지 않았고 피파의 지시를 따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브라질에게 월드컵은 국가 행사와 같은 일이고 국제대회에 나서지 못할 경우 유치를 추진하던 2027 여자 월드컵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파의 조치에 최대한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언급된 사례로 한번 봅시다. 일단 징계를 받은 사례를 보면 쿠웨이트 같은 경우가 되겠죠. 쿠웨이트는 정부가 스포츠 관련 법률을 통해서 관련 단체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고 스포츠를 정부가 판단하에 이용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두었다는 부분에서 징계를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징계를 받지 않은 브라질과 프랑스는 결과는 같지만 내용은 다릅니다. 브라질은 권고를 따랐습니다. 회장을 교체하려고 했지만 결국 회장을 교체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경우는 정부의 개입 문제가 이권 다툼이 아닌 대표팀을 둘러싼 선수단의 내분과 운영적 문제를 가지고 개입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익에 따른 개입으로 보여질 수 있는 브라질의 문제와는 다르고 내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론화에 가깝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피파가 정부의 개입을 불허하는 이유는 그간의 독재 역사에서 스포츠팀이 정치적, 이익적 판단으로 인해 운영될 경우 선수들의 인권이나 구단의 존립에 대한 문제를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게 되고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 구단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게 되는 것에 대한 부분을 금지하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문제로 다시 돌아옵시다. 문체부는 단 한순간도 협회에 대한 체질 개선이라던가 뭔가를 크게 바꾸겠다라고 선언하고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처음은 도사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고 운영상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것을 감사로 전환하였던 것이지 애초에 협회를 압박하겠다는 의도로 들어온 것이 아니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자면 문체부가 협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유가 감독 선임에 대한 의구심으로 출발을 한 것이고 그 기초조사 과정에서 운영 전반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감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고 문체부가 또 다른 뭔가를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결정된 감독을 뒤엎고 새 감독을 선임해라 라는 것이 개입이 될 여지가 있고 될 테면 정몽규 회장을 즉시 해임하고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브라질 사례로 보다시피 개입의 여지로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을 경우 그것이 발표되어 나중에 출마 자격을 심사하는 기관이 받아들여서 정 회장의 출마를 허가하지 않는다던가 하는 그런 조치는 취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관련 기관의 정관대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지껏 개입으로 인정받지 않다가 이건으로 개입이 인정될 가능성은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협회가 말하는 월드컵이 날아갈 가능성이 있을 정도 그렇게 무식하게 감사가 진행되지 않을 것인데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팬들에게 진짜 니네 뭐가 있냐?
싶은 마음을 들게 만드는 것이죠. 장미란 차관도 밝혔다시피 일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게 하기 위한 감사임을 밝히면서 정치적인 개입은 아니고 운영에 대한 상호 대화를 위한 조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축구협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뉘앙스에 가까운데 정말 문제가 없다면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동안의 협회의 불신임은 숨기지 말아야 할 것을 숨기고 오히려 단속해야 할 것은 빠르게 인정했으며 협회에 대한 비판은 오히려 날석에 반응하면서 쌓아온 불신의 장벽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스네븐 스포츠 장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청문회 분위기를 알고 있죠. 프랑스가 이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을 얘기해야 돼. 이 레몽 도메네크, 이 프랑스 감독인데 이 양반이 대단한 사람이야. 이 양반이 2006년 월드컵 기억나? 그때 두 번째 경기를 우리랑 했지? 그때 감독이 이 사람이야. 그때 프랑스가 독일 월드컵 때 1차전 스위스랑 비기고 2차전 우리랑 비겨갖고 탈락 직전까지 몰렸어. 근데 마지막에 토고를 만났고 그때 당시에 우리가 비겼으면 프랑스가 떨어질 위험이 있었어. 근데 우리가 졌잖아. 그리고 프랑스가 토고를 3대0으로 이기는 바람에 프랑스가 16강에 가고 우리가 탈락을 했던 거였거든. 이 양반이 그때 당시에 대표팀 감독이 됐는데 성적이 내리꽂히니까 2004년에 이제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던 그 노장들 있잖아. 디네딘 지단, 파트릭 비에이라 이런 선수들을 다시 불러와. 니네가 필요해. 클로드 마켈렐레 이런 선수를 다시 불러와서 이 노장발로 한번 그 월드컵 결승까지 간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월드컵 결승까지 가니까 이 사람 자를 명분이 없잖아. 그래서 지속적으로 데리고 왔어. 그랬는데 2008년에 유로에서 좀 어이없이 탈락했는데 이 사람이 탈락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난 내 여자친구한테 프로포즈 하고 싶다. 나와 결혼해 주겠나? 라고 그 방송 인터뷰를 했어. 이때부터 슬슬 불안감이 쌓여 있는 과중에 2010년 월드컵에 원래 좀 직행해야 될 팀인데 조 2위를 하는 바람에 플레이오프를 또 아일랜드랑 단판 승부를 했네. 홈앤드 어웨이 경기. 그거를 완벽하게 압도하지 못하고 그 티에리 앙리가 넘어갈 것 같은 공을 손에 맞춰서 떨어뜨린 다음에 그걸 밀어넣어갖고 프랑스가 이겨서 월드컵에 왔어. 이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야. 그럼 감독으로서 이거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감독이 점성술을 믿어. 그러니까 선수들을 점성술로 컨트롤하고 뭐 특정 달에 태어난 선수를 뽑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무속신앙이라고 해. 샤머니즘이 좀 있고 이제 어찌됐건 성적이 있으니까 명분이 없어서 자르지 못했는데 성적이 이렇게 됐고 팀은 반갈죽이 됐고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례적으로 파리까지 남아공에서 파리까지 이코노미 클래스로 타고 왔고 이 사람도 그냥 와서 바로 도메네크 감독이 바로 오자마자 사임을 해. 사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 청문회 안 나가려고 사임을 한 거야. 사임을 했는데 그런 거 안 되고 너도 와 해서 이제 앉혀놓고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야말로 대표 선수들이랑 대표 선수들 실질적으로 참석하지 않았고 레몬 도메네크 이 감독이랑 그때 프랑스 대표팀 단장을 맡았던 사람이랑 프랑스 축구협회 회장이 나와서 이거에 대해서 했던 걸로 알아. 그래서 박지성 친구로 유명한 에브라 선수는 5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고 니콜라스 아네카 선수 같은 경우 18경기 출장 정지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표팀 은퇴 연령이어서 없었고 이 사람이 골 때렸지. 그때 되게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 축구 대표팀은 늘 공격받는 게 그러니까 그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진정한 프랑스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프랑스의 그런 진보 세력들은 청백 약간 화합이잖아. 그런 다민족의 화합을 상징하는 그 국기 자체가 다민족 화합 상징이잖아. 프랑스에 대한 이 사람들의 이 의미 부여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다 깨져버린 순간이었으니까 엄청나게 험악했지. 그래서 도메네크 감독은 실제로 그때 이후로는 좀 수준 높은 팀의 감독은 잘 못했지. 이 사람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정말 또라이라고 얘기하기 좀 그렇고 진짜 별종이었어. 유럽이야 왜 그랬잖아. 서양권은 나이 먹고서도 연애하고 뭐 그렇잖아. 히딩크 감독 같은 경우에도 여자친구가 있었잖아. 와이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시선이 좀 덜한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 감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특이했어. 그러니까 루머가 계속 생산되는 감독. 그러니까 클린스만 감독이랑 좀 공통점인 게 이 양반도 공식 석상에서 굉장히 잘 웃어. 잘 웃고 배우처럼 생겼잖아. 이 양반도 되게 잘 웃고 약간 잘생겼잖아. 이 양반도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웃어. 공식 석상에서. 청문회장에서도 웃었다가 한번 큰일 날 뻔했던 상황도 있었어.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상황을 계속 만드니까 선수를 점성술로 뽑는다. 특정 달 선수, 그러니까 특정 달이라고 얘기하는 건 별자리 있잖아.
특정 별자리 선수를 뽑지 않는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한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더 욕을 먹었던 케이스지. 그리고 나서 이제 프랑스가 로랑블랑 거쳐서 지금 디디에 데샹이 맞고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회복하는 모양새를 갖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사실 대표팀 감독이 중요한 게 한 사람이 만약에 좀 이상한 짓을 하잖아. 그럼 그 다음 감독이 바꾼다는 보장이 없어. 2번, 3번 걸릴 수 있어. 조광래 감독부터 시작한 스노우볼이 최강희, 홍명보 거쳐서 슈틸리게까지 막 부풀었다가 그걸 신태용이 어느 정도 봉합하고 그 다음에 벤투가 그걸 회복시키는데 걸린 시간이 거진 10년이야. 그러니까 프랑스도 그런 걸 겪고 월드컵 우승하기까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걸린 거야. 그러니까 8년이면은 애지간한 선수가 베테랑이 될 나이잖아. 그러니까 신기한 감독이지. 나는 이때 되게 근데 결국에는 징계를 못 받았어. 이권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걸로 통해서 뭔가 이익을 잡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 내규를 다시 잡겠다는 소리였잖아. 그래서 피파에서도 징계를 결국엔 못 냈어. 징계할 만한 그거를 못해서 그렇게 무마됐던 사건이었지.